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의 세계유산 두 번째 2차 시가 되겠습니다. 동양민수사 특강의 제7강 2차 시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의 여러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특히 이제 도성유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개의 유적, 짱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황조의 성체 두 개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 세계유산을 등재를 할 때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이 등재 신청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등재 신청을 한 예들을 보면요, 굉장히 특이하게 도성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왕조의 수도였던 유적이에요. 탕롱도 마찬가지고 호황조의 성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짱안의 복합유산으로 된 역사 부분이 이제 호화루라고 하는 데인데 이 호화루는 이제 10세기 말에 왕조의 수도였죠. 딘 왕조의 수도였던 데가 이 짱안 호화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후에가 있는데 후에는 1802년 최초의 통일 왕조 인 응유엔 왕조의 수도였던 것이 후예잖아요. 그래서 지금 8개 중에 절반인 4개가 특히 이제 문화유산의 절반 이상이 이제 도성유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도였던 자리라는 거예요. 수도가 다 이제 세계유산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요 2개, 요 2차 시에서는 살펴볼 예정인데요. 호황조의 성체는 1397년 호황조의 수도였고요. 여기는 이제 986년 건립된 딘왕조의 수도였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세기 말, 이거는 14세기 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짱안부터 보겠습니다. 짱안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자연유산,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을 가지고 있는 자연유산이면서 동시에 호화루라고 하는 10세기 986년에 세워진 딘 왕조의 수도 호화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복합유산으로 되는데요. 이 호화루 지역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짱안 경관 유적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크게 핵심 지구가 3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핵심 지구에 이 짱안이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땀꽃, 그 다음에 땀꽃, 빅동 이렇게 해서 짱안, 땀꽃, 빅동 요 세 지역은 자연유산이에요. 경관지구고요. 여기를 관통해서 흐르는 강은 사옥해강이라고 하는 아까 잠깐 사진 보셨는데 이게 사옥해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제 이 지역을 짱안과 땀꽃과 빅동을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호화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역사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삼림지구가 있는데 이 삼림지구 쪽에는 석회암 동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또 역사적인 유적들이 나오는데요.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의 동굴 유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역사가 복합적으로 구석기 시대부터 10세기의 딘 왕조에 이르기까지 호화루 지역에서 다 발견이 되고 있어서요. 요 일대가 이제 역사 유적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사오케강이라고 하는 강을 따라서 이제 석회암 지대가 펼쳐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개의 석회암 동굴들이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이제 노란 꽃이 피는 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이 이제 계절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러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봄에 꽃이 폈을 때라고 하는 거고요. 요 배들을 타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요즘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수도 하노이에서 이제 1~2시간 정도면 여기를 짱안을 갈 수 있어서요.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관광 상품처럼 이제 며칠 당일이나 한 이틀 정도 해가지고 짱안을 방문하고 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짱안 유적의 경우에는 이게 석회암 동굴지대를 조그만 조각배 같은 것들을 타고 여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동굴 안에 들어가는 과정은 아까 보셨던 복락해방에 있는 동굴들하고도 비슷한데요. 좀 규모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작은 동굴들의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굴
그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인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석회암 동굴군에서 나오는 호화루 특별산림지구의 석회암 동굴군에서 나오는 그 유물들은 인류 관련 그 유물들은 구석기 시대 3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의 유적부터 시작을 해서 신석기 시대 유적까지 이제 보통 이제 주거지 같은 게 이제 중심이 되고요.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폐총도 나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호화루 지역에서 나오는 석기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석기라든지 마제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폐총 지역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조개 껍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석기들을 비롯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방추차 내지는 낚싯바늘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나오고 있어서요. 최근에 이제 고고학적 분야에서 이 호화루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화루 지역은 이제 강을 따고 가면서 석회암 지역 사이로 평야들이 있으면서 이제 마을들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을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지만 이 마을들 사이사이에 그 옛날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장건기는 10세기에서 13세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은 10세기, 13세기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없고 한 17세기에서 18세기의 중수한 상태의 건물들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따가 다시 보실 그 태비묘 같은 건데 그 태비묘라고 해서 이제 이쪽에서 여신 비슷한 걸 숭앙하는 그 묘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성과 절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왕성을 비롯한 이제 궁성지나 절터들은 이렇게 강 가운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복원한 호화루의 도성 유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적 그렇게 발굴이 많이 돼 있지는 않고 남아 있는 것들도 많지는 않아서 그냥 여기가 그 옛날 딘왕조라고 하는데 수도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유적이 바오티엔 황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딘보린이라는 사람이 세운 그 딘왕조의 수도 황궁자리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딘보린이 딘왕조를 세웠던 시대가 986년이라서 10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전반까지 약 40년 정도 수도를 지냈던 곳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황궁 유적이라든지 절터, 그 다음에 태비묘 이런 거 이외에 또 이제 중요한 유적으로는 그 2개의 사당이 있는데 2개 말고 몇 개가 더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사당은 아까 그 딘보린이라는 사람이 딘왕조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호화루에. 딘보린의 사당이 이제 하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딘보린 다음에 이제 그 레 왕조라고 하는 걸 또 이 지역에서 창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레 호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제 그 사원이 레 다이혼 사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를 창시한 사람들을 위한 그 사당들이 몇 개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원이 딘왕조의 그 창건자인 딘보린을 위한 사당입니다. 딘티엔 사원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티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국어의 우리 한자로 쓰면 천자 있잖아요. 하늘 천자, 천자 할 때 천자가 티엔이라고 베트남에서 발음을 해요. 그래서 딘티엔 사원이 있는데 호화루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제 여기가 사원이 되는데요. 이 사원 안에 보시면 이제 기둥을 세우고 안에 이제 제사상 같은 거가 있고요. 안에 상이 있어요. 초상 조각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한 17세기에서 18세기의 중건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세기의 왕조긴 하지만 실제로 사당이 세워진 거는 훨씬 더 지금 현재 건물이 세워진 거 훨씬 더 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딘티엔 사원을 보셨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10세기의 또 다른 왕조였던 레 왕조. 레 왕조도 이 지역에서 창시를 했는데 레 왕조의 첫 번째 창건자가 레 호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레 호안의 사원도 역시 호화루에 있습니다. 레 왕조와 아까 딘 왕조가 다 이 호화루에서 발원한 왕조라서 그런데요. 이
여기는 이제 레다이한이라고 돼 있죠. 레다이한 사원. 이 레다이한이라고 하는 게 레환을 뜻하는 말이에요. 레다이한 사원은 역시 17세기에 재건됐고요. 양식은 비슷하죠. 여기 그 향 피우는 데가 있고 제상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모난 방형 구간이 있고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사원이 있는데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가운데에 이 레다이한 네, 상이 있습니다. 이 레다이안 상이 이제 이런 식으로 초상 조각들이 남아 있어서 이제 이것도 역시 좀 후대에 세워지긴 했지만 여하튼 그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창건자의 상을 모신 사당들이 이제 몇 군데 남아 있는 게 이제 중요하고 특이하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태비묘라고 해서요. 타이비라고 하는 여신의 그 사당이 있는데요. 요 타이비 무덤이라든지 레다현 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매년 이제 그 축제를 열고 있는 게 있는데 특히 태비묘에서는 무슨 축제를 하냐 하면 매년 음력 3월 10일에 찌엉옌 축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태비묘를 중심으로 해서 각 사당들에서 이제 거행을 하게 됩니다. 네, 쯔엉옌이라고 읽는데 쯔엉 이 베트남어에서는요 TR로 되어 있으면 이거 쯔로 읽어요. 그래서 쯔엉옌이라고 읽는 쯔엉옌 축제라고 하는 게 매년 음력 3월 10일에 지내는데 음력으로요. 베트남도 역시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음력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음력 정년 축제 때는 뭘 하냐 하면 아까 딘왕조와 레왕조의 여기가 기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딘왕조와 레왕조의 여러 왕들을 기념하는 축제를 거행을 하는데 봄이라서 일종의 이제 봄맞이 물축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다시피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용을 갖다가 그 용 모양의 뭐라 해야지 깃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 용을 갖다가 이렇게 보트 위에다 띄워 가지고요 이렇게 보트 경기 같은 것들을 해요. 보트 경기 같은 거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용선이라고 하는 이 용배를 띄워서 그 경기를 하는 축제 모습들이 일단 보트 경기 같은 것이 이제 중요한 축제를 하는데요. 이런 경기, 그 봄맞이, 음력 3월이면은 양력으로는 4월 정도 되는데 이때쯤 하는 이런 축제들은 베트남에서만 살 수 있다기보다는 그 나중에 뭐 미얀마라든지 아니면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물축제 하는 거랑 좀 비슷한 시기에 보트 경기를 비롯한 각종 축제들을 열게 되는 게 특징이죠. 이 시기, 그러니까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4월이라고 하는 양력으로 치면 이제 4월이 이렇게 봄이자 신년의 시작 뭐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조를 기리는 그 전통 행사들이 이제 이것도 일종의 무형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 복식을 입고 이게 용선을 갖다 띄워가지고서는 마을별로 나와서 대항놀이하고 뭐 이제 그런 축제들을 하는데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보신 레다이안 사원 사당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가마를 꺼내놓고 제례를 올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왜 종묘제를 지내는 것처럼 제례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 제례 지내는 건 탈비묘에서도 이제 역시 같은 시기에 지낸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짱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 카르스트,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의 자연유산과 그 다음에 호아루라고 하는 레왕조와 딘왕조의 수도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왕조의 수도였던 곳으로서 그 갖고 있는 역사적 유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제사를 지내는 그 무형유산적 전통이 결합이 되면서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세계유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 이 지역도 그 아까 폭락해방처럼 이렇게 많이 외국 관광객들이 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시려면 이 쯔엉옌 축제가 벌어지는 4월에 가는 게 아까 노란 그 삼판산 따라서 올라가는 그 강 옆으로 이제 노란 꽃 피고 뭐 이러는 시기가 다 이 축제 기간이라서 제일 그 가기가 좋거나 이렇게 볼만한 시기가 그 4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이런 데를 다닐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제 2차 시에서 살펴볼 또 다른 수도 유적은 호황조의 성체입니다. 이 호황조의 성체는 2011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호왕조라고 하는 왕조는 호꾸이리라고 하는 사람이
헛구이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창건한 나라가 호라고 하는 왕조예요. 호씨 집안이죠. 그래서 1397년에 이제 창건을 했는데요. 성체도 역시 그 창건기에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탄호아 지방에 있는 그 성체인데요. 강이 두 개가 흐르고 있죠. 두 개의 강은 하나는 마강이고 하나는 부오이강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강이 흐르고 두 강 사이에 합수점에 왕궁을 세웠는데 앞과 뒤쪽에는 이제 그 산이 있고요. 두 개의 강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풍수지리를 강조해서 세워진 굉장히 독특한 그 성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15세기 초반이 되겠죠. 15세기 전반인데 수도로 지냈던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1397년에 1408년이니까 뭐 겨우 10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왜 이때 망하게 되냐면 이 헛구이리가 여기 그 호왕조를 이 성체에서 그 성체를 중심으로 해서 호왕조를 개창을 하는데 1407년에 명나라의 영락제가 여기를 와서 이 헛구이리를 이 호왕조의 성체를 갖다가 그 점령하고 헛구이리를 잡아서 명나라 영락제가 그 당시 수도였던 남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왕 혼자인데 이 왕이 이제 그 명나라 영락제에 의해서 끌려가서 남경으로 1407년에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바로 이제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는데요. 헛구이리는 남경에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고요. 이 성은 일단 이 그 두 개의 강 사이와 그다음에 두 개의 강 사이와 그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독특한 그 풍수지기에 맞춰서 그 지어졌고요. 성의 구조는 좀 특이해서 내성과 외성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성체에 내성과 외성 두 개를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내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파란 외성이 있는데 내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동서남북 하나씩 있어서 가운데가 이제 그 십자로처럼 이제 나 있는데 여기 남쪽 문에만 문이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어서 여기가 황제가 드나드는 곳이었다고 하고요. 다른 쪽은 문이 다 하나로 돼 있습니다. 거대한 그 석회암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내성은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이 내성의 한 변이 880m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구조를 맞춰서 지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성의 문은 이렇게 남문만 이렇게 세 개의 문을 가진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문만 이제 그 돌로 만들었고요. 나머지 벽은 이제 성벽은 이제 흙으로 지어진 것이죠. 네, 내성의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에 그 남쪽 말고 동서 북쪽에는 이제 문이 하나 있는 작은 문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성 남쪽 부분에는 남자오 유적이라고 해서 남자오. 이 남자오 유적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국으로 치면 천단 같은 거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천단이 있지는 않으니까 사직단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하늘의 그 황제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 제사 유적이에요. 남자 유적. 지금 완전 정남향에 맞춰서 중축을 해서 지었고요. 유적이 여기 터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거는 이제 그 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저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적은 1402년에 기록에 의하면 건립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황제가 제천 행사를 거행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역시 그 금방 나라가 망한 탓에 유적은 이제 폐허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발굴을 해서 지금 이제 층단으로 되어 있는 규모라든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수시설 같은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런 그 고고학적 요구들하고 같이 해서 도성유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된 곳입니다. 자, 2차 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차 시에서는 이 2차 시를 이어서 도성유적 중에 하나인 하노이의 탕롱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